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금리 인하 5월도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어저께죠.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러는데 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예, 2%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래서 그 영향인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시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잠시 멈췄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게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죠. 그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CPI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였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어디서부터? 기준금리 0.5%에서부터 5.5%까지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인플레가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는 연준에서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하게 금리가 인상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그러면 빠르면 5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겠어. 5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불과 저번 주 우리가 설 연휴 들어가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라갔었거든요. 다우지수 38,000을 넘어서고 난리였죠, 그죠? 네. 그랬는데 요 CPI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좀 깔아앉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죠. 보시면 자 어떻게 나타났느냐 11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면은 23년도 1월달 대비해서 24년도 1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상승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상승률이 저번 달보다는 낮아졌지만은 예상치 2.9%보다는 0.2%가 더 높았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제압된 게 아니야. 그 말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금리를 내렸는데 인플레가 다시 가속화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물가가 오른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거비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도 0.6% 올랐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6%나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시장에서는, 5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이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5월 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거의 90%였는데 5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가능성이 근데 지금은 35%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5%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대했던 5월 금리 인하는 힘들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빠르면 5월달에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5월 긴가민가 했었죠. 예, 긴가민가. 뭐 대부분 다 하반기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라는 것들,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겠죠. 예. 오래 가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5월달에 금리 인하 돌입하나, 뭐 6월달, 7월달에 돌입하나, 뭐 솔직히 몇 달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우리처럼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고, 예, 투자를 하는, 그리고 내 집만을 고민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뭐 몇 달 늦어지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시점은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한국도 빠르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라고 그러죠, 그죠?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실 보면은 객관적인 뭐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역 적자에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 요즘에 뭐 조선 경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 수출도 늘고 있고, 많이 수출 지표, 반도체 수출 늘고 있고, 뭐 지표는 좋아요. 그런데 내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내수가 지금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경기를 갖다가 살려낼 것인가, 경기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 예, 일단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거, 요게 가장 경기를 살리는데 좀 빠른 그리고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나홀로 금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이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2%가 지금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나 있는 상태인데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3%로 내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라면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2.5%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도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려서 현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서 이야기해보면은 소위 매수 심리, 현재의 매수 심리는 어떤 겁니까? 그런 거죠. 아직 고금리잖아. 그리고 물가도 지금 엄청 높아. 사고 한 쪽에 10,000원이래. 이런 고금리, 고물가인데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 아파트 값 안 오를 거야. 이런 심리를 극복하려면은 실제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문제나 경기 침체 이런 문제로 모두가 지금 매수를 미루는 시기, 뭐 고물가에 경기 침체인데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팽배해 있는 이러한 지금 현 시점이 매수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할 때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로 추격하면서 매수를 따라갈 때 매도를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들보다 한 발짝만 좀 앞서서, 한 발짝도 필요 없어요. 반 발짝만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정말 그게 힘들거든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우음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야지 안심이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자산 증가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사람 심리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겁니다.
그 해운대 우동에 3호가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3호가 되는 아파트. 이제 한번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3호 가든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뭐 곧 들어간다고 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른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3호 가든 올해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제가 3호 가든 소개를 해드릴 때 9억 5천에서 10억 사이였어요. 예. 그 정도 대 매물이 있었는데 제가 3호 가든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잘 되고 있다. 곧 사업 시행인가 종료할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9억대 매물들이 다 소진되고 10억대 초반까지 매매가 상승했어요. 실제 찍힌 게 10억 4천까지 찍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매매 호가로 나온 것들은 10억 언더가 없었어요. 11억부터 시작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한 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시는 분이 3억 언더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11억인데 이거 추격해서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타이밍이 한 번 올 거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호 가든 최저 매물가는 호가이지만은 최저 매물 호가는 9억 9천입니다. 10억이 무너진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문자를 드렸죠. 말씀하시던 3호 가든 지금 10억 깨지고 9억 9천짜리 매물 있습니다. 생각이 드시면 전화 주세요. 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전화 그 뒤에 연락 안 와요. 예. 사람 심리는 그렇거든요. 예. 오르는 걸 보면은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가격 바운드리에 왔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 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일반적인,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가격이 턴에서 올라가면 그때 살 걸 하고 구애를 하고 다시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요 기사에서 들으신 말씀 그런 겁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이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이런 멘트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들었어요. 보니까 부동산 우리 투자의 3요소라 이야기하는 게 타이밍, 입지, 상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타이밍, 입지,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3호 가든은 입지, 오케이, 다 좋은 상품인데 어떤 시점에서는 11억이고 어떤 시점에서는 10억이에요. 똑같은 상품인데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그렇다면은 그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입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수 시기,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서 느끼면서 타이밍은 계속 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닥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3호 가든이 현재 지금 9억 9천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9억 5천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턴을 해서 바로 10억으로 넘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나고 나야지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나는 꼭 바닥에 사고 싶어요. 그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꼭 바닥에 살 수 있어. 나는 바닥에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은 힘들죠. 심도 모른다는 바닥을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신의 가용 자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레인지에 왔다면은 과감하게 매수를 고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구 뉴스 끝내겠습니다.